불공정한 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앨범 집계 방식에 대한 불공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임영웅 씨가 이제 디지털 음원 부분 본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앨범 판매고가 굉장히 높았고 거의 120만 장에 가깝게 판매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디지털 음원 부분 본상을 받았고요. 더구나 에, 우리들의 블루스 때문에 음원 본상, 특히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첫 번째 앨범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또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실험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임영웅 씨는 바로 솔로 가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곡들을 100만 장 훌쩍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드라마의 OST 한 곡 부른 점만 평가를 해서 디지털 음원 부분 본상을 줬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실제 데이터에 바탕을 두지도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돌 그룹들의 그런 앨범 판매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것을 상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앨범이 판매되는 방식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디지털 음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음원을 통해서 대개 음악을 듣는 형태로 디지털 음악 문화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고 순위를 보게 되면 7개 이상이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의 앨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케이팝 가수들의 음반이 많이 판매되느냐? 이런 점은 사실 임영웅 씨가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과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앨범 판매 성격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 아이돌의 앨범을 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팬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앨범 구성품 안에서 다양한 버전의 포토카드를 많이 제시를 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포토카드를 모으는 재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팬도 케이팝이 미국의 팝보다 흥미롭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상품들이 많다.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왜 포인트냐? 실물 음반을 일종의 기획 상품의 굿즈처럼 모으는 팬덤 문화가 이제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악 자체가 아니고 다른 요소 때문에 앨범을 판매하고 그것이 높은 판매額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점에 있어서 예,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골든글로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정한 팬덤이냐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음악 자체가 아니고 다른 뭐 앨범 안에 있는 그런 소품들, 굿즈 때문에 구매한다는 것은 음악 자체로서의 소비가 아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디깅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음악을 듣기 위해서 CD를 사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소장하고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취향을 깊게 파는 디깅 소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결국 드러내는 일종의 장식과 같은 그런 소비 행태인데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임영웅 같은 경우에는 초동 판매량이 1,100만 장을 110만 장을 기록을 했었던 점이죠. 그래서 역대 한트 솔로 음반 초동 판매량 탑 10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아이돌 가수를 다 제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022년에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대 사례를 봐도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역대 솔로 초동 순위를 보게 되면은 네, 뭐 거의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비교했을 때 뭐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또 2022년에도 임영웅을 넘어설 수 있는 기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다른 그런 앨범 안에 구성품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무엇 때문에요? 음악 때문에 이렇게 앨범을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 초동 순위 30만 장 이상을 봐도 1위는 이제 방탄소년단을 해서 이제 NCT 세븐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미니 7집 2020년 보다도 임영웅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 NCT 드림의 2021년 앨범보다도 앞서고 있다. 방탄소년단 정규 3집 2018년에 나온 앨범, 또 NCT의 정규 3집 2021년, 세븐틴의 스페셜 앨범 2020년, 엑소의 스페셜 앨범 2021년 것도 뛰어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그런 앨범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앨범을 여러 번 낸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몇 집 이상 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임영웅은 1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초동 순위 30만 장 이상으로 뛰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팬들의 실체가 확실하고요. 무엇보다도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음악 때문에, 노래 때문에 앨범을 샀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앨범을 많이 낼수록 포토카드 등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 때문에 사는 경향이 많고, 또 여러 버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지출의 양을 크게 한다. 그게 과연 진정 어, 팬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영웅의 앨범이 각별한 의미를 여러모로 가지고 있고, 우리 음악 산업에서도, 그리고 음악 소비 그리고 공유 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정신을 환기시켰기 때문에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판매량만으로 언급을 하면서 제외하는 것, 이런 점은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음악을 위한 앨범 판매 집계가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영웅의 노래들은 바로 전 국민이 음악 때문에, 그 노래 때문에 예, 사랑을 해서 앨범을 구매를 했고요. 다른 요인은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온전하게 음악을 위해서 앨범을 제작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점을 분명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시상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